자,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NBA 원툴 역전입니다. NBA는 지금 또 오늘도 적중을 했습니다.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덴버 마인하고 필라 승 이렇게 하는데 필라를 마인으로 갈 걸 그랬어요. 제가 기준 좀 낮은 경기를 왜냐면 스노우볼링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3.5, 4.5 이런 게 만약에 3점 차, 4점 차로 이겨서 프레디 찍혀서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멘탈이 오래 갑니다. 후유증이 오래 가서 그게 무서워서 일반으로 갔던 거고 어찌됐건 뭐 배당이 막 터무니없는 배당은 아닌 2.6배당 이렇게 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덴바 마엔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적극 홍보를 냈죠. 메인 조합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대로 저는 조합표 1등으로 갔습니다. 1등으로 갔단 말이죠. 덴버 마엔 1등. 자, 백투백의 덴버 위력을 보셨죠? 자말 머레이, 에런 고든 돌발 결장 뜬 거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저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랑 휴스턴 경기인데 미러키는 케빈 포터가 여전히 계속 결장하고 있고 타우린 프린스 GTD는 올 시즌 타우린 프린스가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결장을 하든 말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스티븐 아담스가 복귀를 했는데 이건 좀 저한테는 악재라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를 오바 쪽으로 보려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미러키는 올 시즌 홈에서 위대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올 시즌 홈 경기 한정 팀야투 1등, 평균 득점 4등, 3점 성공률 4등. 그러니까 공격적인 지표 자체가 최상위권 레벨이란 말이죠. 팀야투 1등만 보더라도 말 다 했습니다. 미러키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한 번도 120득점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홈 경기만큼은 공격력이 보장된 팀입니다. 휴스턴은 직전 세란전에 턴오버 23개를 기록을 했어요. 15개 스틸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공을 뺏겼습니다. 특히 케빈 듀란트가 나쁘지 않은 야투를 기록한 경기였으나 24득점, 혼자 8개의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듀란트가 공을 스틸을 오질나게 당했다라는 거죠. 휴스턴은 개막 첫 경기 오클라호마랑 2차 연장 끝에 1점 차로 패배한 경기 때에도 22개의 턴오버를 범한 게 패배 원인이었는데 그때와 이 샌안토니오 직전 경기 전이 똑같은 양상이 나왔단 말이죠. 즉 휴스턴이 올 시즌 정확하게 딱 3번의 패배를 했었죠. 오클라호마 상대 샌안전, 디트전 이렇게 3번인데 디트전은 턴오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얘네가 정신 나간 슛감, 저점 경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점 경기. 극악의 슛감, 팀이 야투를 30%대를 기록했으니까 말 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슛감 때문에 진 경기였고 정상 컨디션이었음에도 진 2경기 오클라호마 전하고 그리고 샌안토니오전 직전 이 2경기는 공통점으로 모두 대량 턴오버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클라호마가 오신 스틸 부분 3등, 샌안토니오가 7등이에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휴스턴이 턴오버 유발을 잘하는 팀들에게, 스틸을 잘하는 팀들에게 약하다는 설득력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러키는 상대팀 턴오버 유발 자체가 30개 팀 중에 26등 최하위권 수준이고 상대팀의 턴오버를 유발을 잘 시키는 팀이 아니에요. 스틸 자체가 24등으로 스틸 역시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즉 이 경기는 홈에서 미러키가 휴스턴 상대로 승리하는 그림은 오로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휴스턴의 올 시즌 극악의 슛감을 보였던 디트전 말고 나머지 2경기는 다 대량 턴오버 때문에 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러키는 턴오버, 상대팀 턴오버를 유발을 잘 시키는 팀이 아니고 스틸을 잘하는 팀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러키가 휴스턴 상대로 홈 경기를 하지만 이기려면은 야투가 잘 터져야 한다라는 가설을 아주 뚜렷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휴스턴은 최근 3경기 연속 페이스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댈러스전 101, 멤피스전 105, 샌안토니오 전에도 의외로 딱 100을 기록했습니다.
미러키 역시도 마찬가지로 3경기 연속 페이스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전에 아슬아슬하게 언더가 났지만 페이스가 106으로 정말 빠른 경기였어요. 시카고의 3점이 30%밖에 들어가질 못하면서 간발의 차, 4.5점 차 언더였죠. 3.5점 차였나?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한 언더가 나왔었고, 또한 심판이 양팀 통틀어서 자유투를 34개밖에 부르지를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일반적인 경기를 보다 자유투 심판이 슈팅 파울을 근 1.5배 이상은 안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가 난 겁니다. 시카고와 미러키의 평균 자유투 시도는 올 시즌 둘이 합한 게 45.1개인데 34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휴스턴의 원정 경기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 한정으로 평균 득점 1등, 팀이 아투 6등, 3점 성공 1등이란 말이죠. 직전 미러키 시카고전처럼 터무니없이 자유투가 안 불리는 경기가 또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오바를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준점도 시카고전처럼 240대가 아니라 230대 초반이라는 점 역시도 저는 상당히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휴스턴 사이드라고 적어놨죠. 휴스턴이 저는 역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배를 받았어요. 오바 메인에 좀 집중을 하고 서브는 가볍게 휴스턴 승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마엔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오바 보는 입장에서 마엔까지 신경 쓰면서 보기 스트레스 받습니다. 뉴욕하고 브루클린 경기는 뉴욕 더비죠. 같은 뉴욕을 연고지로 쓰는 두 팀입니다. 뉴욕은 결장 이슈가 아예 없고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랑 하이 스미스가 여전히 결장을 합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 3년 동안 뉴욕이 다 이겼어요. 브루클린 상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승 빈도가 낮아요. 대승 빈도를 맥시멈 점수가 그냥 10점 차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기준점 자체가 15.5를 받은 경기인데 최대 점수차 경기가 10점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뉴욕 마인이 거부감이 좀 강하게 올 만한 아주 커다란 요소란 말이죠. 근데 뉴욕은 올 시즌 홈에서 5전 5승, 그리고 5번 모두 다 핸디캡 승리, 마인을 다 성공한 팀입니다. 마진 또한 매우 훌륭했다라는 증거거든요. 브루클린은 올 시즌 젖잘싸 빈도가 너무 낮아요. 대패를 당하는 빈도가 많다라는 거죠. 직전 디트전에도 브루클린이 3점 37%를 기록하면서 평소보다도 3점이 되게 잘 들어간 경기였으나 또다시 대패를 당했습니다. 디트가 3점 23.1%라는 처참한 3점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3점 6개만 메이드한 경기였지만 팀야투가 근 57.6%를 기록을 했어요. 2점 슛은 성률이 78%대였습니다. 엄청났죠? 그러니까 2점 슛은 거의 아예 안 튕겼다라는 거. 10개 쓰면 8개나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브루클린은 수비가 전혀 안 돼요. 디펜딩 꼴찌 팀이고, 솔직히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번지스는 뉴욕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는데 핸디캡 기준점도 너무 높고 상대 전적에서 브루클린만 만났다면 대승도 없었던 게 너무 거치장스럽네 이런 느낌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저 기록들이 다 전 시즌 기록이잖아요. 어찌됐건 올 시즌에 브루클린은 수비가 완전 허벌창인 팀입니다. 전 시즌 브루클린 디펜딩 115대로 리그 23등으로 시즌을 마쳤고 올 시즌 디펜딩 125대로 리그 꼴찌란 말이죠. 자, 수치만 보더라도 10 정도가 차이가 나죠. 디펜딩 수치가. 이 10 차이는 현 시점 올 시즌 기준으로 1등 오클라호마랑 15등 올랜도랑 차이입니다. 이 디펜딩 10 차이는 그 정도로 이 10 차이는 전 시즌 115대랑 올 시즌 125대는 엄연한 큰 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디트전에 2점 성률 72.9%, 78.9%가 아니라 72.9%였네요. 73%를 허용했고 리바운드를 16개나 압도를 당했습니다. 이전 인디애나 저는 브루클린이 승리한 경기였지만 리바운드는 인디애나가 11개나 앞섰던 경기였어요. 지금 올 시즌 브루클린 수비만 꼴찌가 아니라 리바운드도 제일 못 잡는 팀입니다. 올 시즌 리바운드 점유율 리그 꼴찌입니다. 여러모로 어떻게 생각을 해도 뉴욕 마인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사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핸디 안 쫄고 긴축 쪼는 사람이 죽는 거고 가는 사람이 용자는 거고 그런 경기입니다. 뉴욕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리바운드 점유율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트랜지션 지표로 보면은 리바운드는 개수로 나오고 어드밴스드 지표로 보면은 점유율로 나옵니다. 리바운드가 점유율 퍼센티지로 나와요. 그게 경기당 리바운드 점유율, 축구할 때 볼 점유율을 뭐 70대 20, 70대 30, 80대 20 이렇게 나오듯이 리바운드 점유율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수는 브루클린 기본 원초적으로 야투가 좋지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더 잡는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리바운드가 님에 맞고 튀어져 나오는 공이 더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개수로 볼 게 아니라 점유율로 봐야 돼요. 점유율 꼴찌입니다. 자, 올랜도랑 보스턴 경기는 이 경기 참 할 말이 많죠. 부상대 발생은 없었고 리턴 매치입니다. 홈 원정 그대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분석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억울해서. 자, 제가 어제도 오프닝 영상 오프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징징을 거렸죠. 이거는 언더가 났어야 되는 경기였다. 그래서 근데 보신 분들도 야, 이 새끼 그냥 꼬장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4쿼터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2분 요약입니다. 문자 중계를 다 번역해 온 거예요. 2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문자 중계를 번역을 해 온 겁니다. 자, 8초 만에 야투 올라가고 또 몇 초죠? 11초 만에 파울돼서 자유투. 당연히 4쿼터 2분 남은 상황에 팀 파울 상황 양팀 모두. 그리고 또 8초 만에 브라운 레이업 했지만 실패했고, 그러고 바로 2초 만에 프리샤드가 이 리바운드 땅공 패스 받아서 3점 올라가서 쑤셔 넣고, 그러고 또 20초 만에 파울 해갖고 자유투 또 쏘고, 그러고 7초 만에 레이업 바로 올라가갖고 또 득점 내고, 또 그러고 6초 만에 또 레이업 넣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경기를 보면서 야, 이건 무조건 언더다 이랬던 경기가 딱 정확하게 2분 만에 21점이 났습니다. 2분에 21점. 이게 만약에 뭐 파작이 나왔다거나 파울 작전이 왕성하게 됐으면 21점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2분 남고 10점 차. 아까 점수차 몇 점이었죠? 2분 남고 몇 점이었죠? 2분 남고 이게 얘가 AI가 번역을 잘못한, 보스턴이 112가 아니라 올랜도가 112죠. 12점 차인 상황에서 12점 차인 상황에서 이지랄을 해가지고 오버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12점 차인데 가비지 타임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간대고 점수 차였죠. 근데 이 쌩 난리가 나서 2분 동안 21점 나서 오버했던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8초당 하나 콜로 공격이 시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컵대회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컵대회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원래 안 하는데 저는 정말 불운하게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얻어 걸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또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언더가 맞는 분석이었고 언더가 나왔어야 정상인 경기였습니다. 페이스도 100이 안 넘겼고 99 지켰고, 올랜도가 야투가 엄청나게 터지는 경기였어요. 팀 야투 50%, 3점 47%를 찍었으니까 올랜도가 올 시즌 치른 모든 경기 중에 가장 높은 3점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보스턴 야투율은 평범한 수준이었고, 자, 올랜도가 올 시즌 3점 성공률 35%인데 47%를 기록을 했어요. 평균보다도 월등히 잘한 경기였습니다. 근데도 솔직하게 2분 동안 21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없었다면 언더였습니다. 언더가 나는 게 정말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언더 리트라이 리벤지 들어갑니다. 리벤지. 멤피스랑 오클라호마 경기는 오클라호마 돌트가 GTD로 격상을 했고, 에런 위기스가 결정하는 게 좀 아쉽죠. 아무래도 올 시즌에, 전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오클라호마에서 에런 위긴스는 정말 잘하는 선수고, 그죠? 벤치 리더이자 그리고 주전 뭐 한 명 부상 결정할 때 주전으로 나와서 빈자리 공백 없이 다 메꿔주는 선수고, 멤피스가 직전 댈러스전에 대승을 해내면서 연패를 스탑했죠. 멤피스가 절정의 슛감을 자랑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팀이 아주 48%, 3점 37%. 나쁘진 않고 약간 좋았던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댈러스가 3점 성능을 25.6%로 완전히 꼬라박은 경기였고, 그리고 턴오버가 17개로 상당히 많이 찍힌 경기였단 말이죠. 멤피스보다 턴오버가 4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댈러스가 멤피스한테 대패당한 이유는 턴오버도 더 많았고, 그리고 3점을 20%대로 꼬라박았다. 이게 거의 원초적인 문제인데, 자렌 잭슨이 이날 경기에서 자렌 잭슨이 17득점. 야투는 좋았지만 볼륨은 매우 아쉬웠고, 자모란트가 21득점, 야투 35%, 7턴오버. 이건 대놓고 못한 겁니다, 사실. 21득점을 주목할 게 아니라 야투는 30%대에다가 7턴오버,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모란트는 올 시즌 내내 못합니다. 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구설수 계속 오르고 있고, 뭐 트레이드 시킨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만한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칼드웰 포프의 깜짝 맹활약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약해서 이긴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이 박스코어를 다 보면서 느낀 점이, 여전히 모란트는 못했고 올 시즌 너무 못하는 멤피스 자체가 못하는 팀인 건 여전하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에 31점 차 압도적인 가비지 대승. 오클라호마가 팀이 아도 54%, 3점 37%. 너무나 좋았죠. 군더더기 없을 정도. 자유투, 마진, 리바운드, 턴오버, 스틸, 모든 게 오클라호마가 더 상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31득점이라는 엄청난 가비지 대승이 나온 거고, 그러고 그랬던 거 위기 상황 없이 그냥 푸근한 마인드 찍힌 겁니다. 자, 하텐슈테인이 33득점, 팀 내 최다득, 야투 82.4%. 이거는 상대가 세크라서 발생한 효과일 수도 있어요. 세크가 지금 사보닉스가 결정했고 유벤크스가 주전 센터로 나왔던 경기였죠. 5번 자리에서 잽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스가가 야투 60%로 30득점. 역시나 스가가 이 포틀전에 부진했지만 바로 반등을 해내면서 엄청난 맹활약을 했다라는 걸 포착할 수가 있죠. 챗 홈그레는 10득점. 많이 부진했고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이날 세크라멘토가 3점 37.5%, 3점이 꽤나 잘 들어간 경기였어요. 그럼에도 완전히 31점 차 값이 썰렸습니다. 웨스트브룩, 드로잔, 유벤크스, 잭라빈 4명의 주전이 야투가 4명이 다 50%, 개인 야투 50% 이상을 기록을 했음에도 완전한 대패. 이게 지금 오클라호마가 보여준 보법이에요. 보법이 다릅니다. 결국 마진을 벌어오는 지표들은 모두 우위를 점해서 이 31점 차라는 거대한 만리장성 마냥 쌓인 겁니다. 턴오버도 상대보다 적었어. 자유투도 더 많이 성공시켰어. 턴오버도 더 적었어. 스틸 더 많이 했어. 리바운드 더 많이 땄어. 이런 게 다 쌓여가지고 31점 차 대승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클라호마는 너무나도 강하다. 보법이 다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 특수 케이스 말고는 오클라호마는 그냥 신앙, 빛이 나는 신앙. 우리 배팅할 때 솔직히 다저스가 막 예를 들어서 막 5연승을 찍고 있는데 5경기 연속 12안타, 13안타씩 때리고 있고 홈런 경기당 2방, 3방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상대 선발 투수 가리지도 않고. 이 5연승 과정에서 뭐 폴스킨스 뭐 이런 애들도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럼 6연승 때 상대 만약에 잭 리텔 같은 애 나오는데 안 갈 거예요? 다저스 마이너오바? 봐야죠. 무조건 봐야죠. 그런 거랑 지금 오클라호마는 똑같습니다. 이 배팅에는 이렇게 불꽃 핸드, 핫 핸드 이런 건 그냥 뇌 빼고 그냥 생각 없이 꽂는 게 맞아요. 지금 오클라호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괜히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고, 자, 개막 후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 후 8연승을 달린 팀은 최소 역사적으로 8개 팀이 있었는데 5팀이 리핏을 했다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8팀이 있었는데 8팀 중에 5팀이 리핏. 백투백
챔피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도 챔피언 순위, 챔피언 후보 순위 진짜 막 스가 시즌 아웃 부상 이런 거 갑자기 뜨지 않는 이상 영순위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멤피스는 오시 완전 젬병이고 오시 멤피스는 최저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클마의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그냥 무난한 접근. 멤피스 경기는 페이스 잘 지키니까 서브는 오바 죽도 나쁘지 않게 볼만하다라고 봅니다. 자, 필라디트는 비워놨죠. 왜냐하면 경기 끝나면 분석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필라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은 역시나 저 엣지컴이라는 애는 약간 주사위가 좀 돌아가는 애다. 맥시 오시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근데 이건 엠비드가 확실히 온코트에 있을 때는 마진을 벌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엠비드가 백투백 두 번째 경기는 무조건 결장하는 애잖아요. 엠비드 없을 거고 그리고 두루먼드가 오늘 골 밑에서 야투 오질나게 튕기고 그랬던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기대치가 없는 5번 자리 선수란 말이죠. 이게 젤런 듀렌하고 싸움이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번 자리에서 너무 갭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젤런 듀렌하고 드루먼드가 엠비드가 결장할 거니까. 그래갖고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필라 반대도 지금 막 우습게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패스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골수 경기는 한 줄 분석 그냥 바로 심플하게 끝납니다. 커리가 GTD 상태잖아요. 질병 이슈라서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가봐야 아는데 커리가 결장하면은 언더 볼게요. 언더 메인으로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커리가 출전하면은 패스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커리 결장 시 언더, 커리 출전 시 패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경기는 세크랑 미네소타 경기는 세크가 사보니스가 GTD고 키건 머레이는 결장하고 미네소타는 저 셰논이라는 내용 없는 애라 필요 없고 세크가 얼마 전부터 이 웨스트브룩이 미니멈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주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웨스트브룩 팬이라는 얘기는 거의 수백 번은 했습니다. 자, 웨스트브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전성기 때 너무 화려한 선수였고 그리고 답답한 농구를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솔직히 NBA 좋아하는 사람 치고 언더 까고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을걸요? 다 연애 아홉은 오바 까고 보는 거 좋아하시겠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오바 까고서 막 달리는 경기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꼈습니다. 근데 웨스트브룩이 아시겠지만 템포 푸시 장인이잖아요. 템포 푸시. 페이스를 빠르게 만들게 하는 리딩 가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크라멘토에서 주전으로 나오고 시작한 이 세 경기에서 페이스가 얼마나 찍혔는지 보세요. 덴버전에 106, 골스전에 106.5, 오클라호마전에 104.5. 얘네 셋이 뭐 정말 애틀란타나 뭐 이런 팀들처럼 멤피스처럼 어느 팀이랑도 달리는 팀들이 아니에요. 덴버도 페이스 빠른 팀 절대 아닙니다. 중위권 이하 수준이. 골스도 마찬가지고 오클라호마 페이스가 느린 팀이에요. 근데 웨스트브룩의 효과입니다. 이게 빠르게 만들죠. 경기를 페이스를 빠르게 만드는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브룩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세크가 최근에 어찌됐건 공격력이 좋은 팀이에요. 밀워키 전에도 135득점을 해는 것만 말 다 했고 덴버전에 120점 넘겼고 야투도 50% 넘겼고 골스전에도 120점 넘겼단 말이죠. 팀 야투 꼬라박은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다 오클라호마 직전 오클라호마 전에 팀 야투 41% 101점밖에 못 냈단 말이죠. 이거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인 오클라호마 디펜딩 1등 팀인 디펜딩 챔피언인 오클라호마 상대로 이렇게 절었던 거 이해해줘야 돼요. 사실 오클라호마 상대인 거 어쩔 수 없지. 오클라호마 수비 진짜 거의 천의 천 수준이잖아. 얘는 신의 경지잖아.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상대로 득점 꼬라박은 거를 비중을 두는 것보다 이 앞전 세 경기에서 페이스 빨랐고 득점 잘했고 팀야도 좋았다. 이거를 더 중심 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제까지 연속으로 세 경기 평균으로 평균 이상의 팀야투랑 평균 보여준 세크입니다. 미네소타는 직전 유타전에 그야말로 초장부터 가비지 완전히 대승 만들어냈죠. 팀야투 57%, 3점 47%, 137득점.
이게 아슬아슬한 1.5 차였나 2.5 차 오바였는데,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혼자 오바 만든 경기였죠. 미네소타가 올 시즌 얘네가 페이스가 빠른 팀은 절대 아닌데 야투가 정말 좋아요. 야투 안정감은 거의 최고봉입니다. 현재 팀 야투 3등, 3점 성능 2등. 근데 평균 득점은 14등. 이게 왜 그럴까요? 평균 자 야투율이 3등이고 3점 성능이 2등인데 근데 왜 평균 득점 중위권밖에 안 돼? 이게 바로 페이스거든요. 페이스. 얘는 속도가 느린 팀이니까 미네소타가. 얘 야투는 이렇게 거의 1등, 2등, 3등 찍고 있는데 평균 득점 14등이다? 페이스가 느린 팀이니까. 미네소타 페이스 올 시즌 23등 하위권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아 얘가 뭘 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미네소타가 야투는 너무나도 좋은 팀인데 페이스가 느려서 득점이 적은 팀이다. 이 페이스만 빠르면 얘네도 득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이 페이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경기에 양 팀이 똑같이 페이스는 기록을 되는 거기 때문에 웨스트브룩 효과를 보는 거예요. 웨스트브룩 경기이기 때문에 이건 페이스가 무조건 100 이상 찍힐 거다. 미네소타는 야투 절대 안 꼬라박을 거고 가뜩이나 수비 젬병인 세크라멘토한테는 더더욱이나 더. 세크라멘토도 미네소타가 올 시즌 수비 좋은 팀이 절대 디펜딩 22등 하위권이에요. 세크라멘토도 이거 미네소타 상대로 충분히 직전에 꼬라 박았잖아요. 반등 법칙 적용해서 오클라호마 전에는 당연히 디펜딩 1등 팀한테 꼬라 박았지만 22등 팀한테는 반응할 여지 충분히 있다.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미네마엔 오바 쪽으로만 보려고 그랬는데 미네소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점이 월등히 낮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8.5, 9.5 예상했어요. 원정이든 말든. 왜냐면 직전 경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8.5, 9.5를 예상을 했는데 4.5, 5.5를 받았기 때문에 미네마인도 저는 꽤나 괜찮게 봅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야 어제 마이애미 포틀랜드 경기 분석을 안 했던 게 너무 거짓말하는 인증도 한 개인 배팅 오바 깠어요. 개인 배팅 마이애미. 지금 마이애미 경기는 저 계속 오바만 계속 갈까 말까 장고 때리다 그거 하는데 저는 어제 분석을 패스했던 이유가 마이애미 경기가 백트랙이라서 돌발 결정 뜰까봐 그랬죠. 노먼 파이라고 이랬는데 GTD였잖아요. 아시죠? 아침 돼서 GTD 풀린 거지. 원래 걔는 GTD 안 걸렸으면 저 어제 마이애미 오바 거의 주력 조합으로 급으로 봤습니다. 정말 리얼로. 근데 노먼 파이라고 또 한 명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GTD 걸려 분석을 안 했던 거죠. 개인 배팅은 저 오바 깠어요. 그래갖고 했고. 자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분석 열심히 했고 자 이제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일요일이 끝났는데 자, 다음 주 열심히 고생하시길 바라겠고 영상 따봉 좀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솔직하게 제가 뭐 주간 영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NBA 영상만 찍고 있는데 지금 4일 연속 제가 한 번도 뭐 올락을 한다거나 손해를 봤다거나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같은 동일 비율로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3.1배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큼은 먹은 거예요. 아시죠?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